안녕하세요, 비해가족 여러분. 방금 전에 말이죠, 그 해석의 난제 사사기, 그 부분을 했고요. 제가 따로 이틀, 3일 고민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말까 했어요. 그러다가 나누자 해서 다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뭐냐면 윤석열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말이죠, 모든 언론에서 뭐 이걸 추윤 갈등이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둘 간에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근데 이게 추운 갈등이 아니어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신문을 통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거 검찰이 흡사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절대 제왕적 권위를 가진 그 대통령이 그 검찰 조직을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근데 검찰 조직은 속으로 어땠었냐면 정권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기대거든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 편향성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주로 오래 집권을 했던 자칭 보수들, 사실 보수 참칭하는 거죠. 그냥 구구 꼴통일 뿐이에요. 그쪽 편에 기대섰단 말이죠. 왜요? 그쪽에 모든 돈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벌들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의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벌이 정말 뭐 기업 활동을 잘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꽂잖아요. 그렇죠? 미국 은행에서 돈을 꿨어요. 우리나라 삼성, 현대 돈 꿀 입장이 못 됐어요. 신용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보고 꿔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력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돈을 꿔주는 거죠. 근데 이 돈을 꿔다 어떻게 했어요? 재벌들에게 줬죠. 재벌들에게 줬는데 그 사업을 하라고 미국 은행에서 돈을 꽂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담보로 잡고 돈을 꽂아가 재벌들에 나눠줬는데 기업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땅 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LH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있잖아요. 뭘 한참 개발하는 그 와중에 있었으니까 무슨 토지 용도 변경만 해도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임야 싸고 그 다음에 밭하고 논이 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택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갑자기 어느 날 임야가 뭐 주택으로 그 집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로 막 형질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돈이 막 그 땅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이거 주택 개발공사, 토지 개발공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재벌들에게 시킨 거잖아요. 재벌들이 그 땅을 다 선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은요, 처음에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건 땅 투기에서 돈 버는 거예요. 땅 투기에서. 아직까지도 부동산 투기를 재테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땅 투기, 뭐 건물 투기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적어도. 적어도 이딴 짓을 하면서 인생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설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기성 목적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투기성 목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투기성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투기 성격의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
한 몸인 거죠. 우리나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정치 권력이 자기의 정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온 그 나라에, 온 그 국민들의 그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간섭하기 위해서 그, 권력기관을 이용을 했죠. 우리나라 4대 권력기관 중에 두 기관이 경찰과 검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찰과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경찰은 행동대장, 검찰은 명령권자, 이런 식이었잖아요. 고모는 경찰이었는데, 입건, 기소 이런 거 다 검찰이 하고, 수사하고, 이런 어떤 기형적인 그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이걸 그 정권에서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전서부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국정원. 그렇죠. 이전에 만기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막 간첩, 뭐 양산해내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그렇게 쥐고 흔들었잖아요. 국민이 군림했다고요. 실제로 국부라고 말을 아직도 한다니까. 이승만이 국부고 박정희가 국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때에 검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 기관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악랄해요.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러 왔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권을 바뀌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박정희 끝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데, 주로 이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오랫동안 그들과 한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성격은 죽었다 깨나도 미통당과 그 전신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그 DNA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들의 DNA. 이들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 딸과 그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박정희 딸이고 박정희 아들이고요. 계속해서 이명박 딸이고 이명박 아들인 거예요. 이명박 시대까지도 간첩 만들어서 막 그랬잖아요. 무관양면을. 이 국정원이고 뭐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국정원을 독립시킨다고 했죠. 법적으로 독립시키면 뭐예요? 노무현이 순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도로 이명박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잖아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요번에 뭐 국정원법도 뭐 이제 바꾼다면서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민의 군림하는 어떤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보루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 내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사법부 개혁이에요. 근데 아무튼 사법부 개혁이 지금은 뒷전에 밀려 있으니까 일단 검찰 개혁이 이게 좀 있잖아요. 검찰 개혁해야 돼요.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시끄러워. 뭐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 와중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올랐어요. 문재인의 실수죠.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거기에 올려놓을 자가 없는 거죠. 올려놓을 자가 없어서 올려놨는데, 아무튼 이 윤석열이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이번에 알게 된 것이 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오는 것에 길길이 뛰고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그러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병우 우리 생각나죠. 우병우가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을 때 태도가 멀리서 그 망원 카메라로 찍힌 거 있죠. 검사가 그 차렷 자세로 앉아 있고 거의 부동 자세로 앉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우병우는 뒤로 기대 앉아 있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민정수석이 뭐예요? 청와대 수석이 있잖아요. 몇 명의 수석이. 민정수석이 누구 위에 있었죠? 실질적으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그 힘은, 권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민정수석의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노무현이 말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도로 안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안 하길 바랬고, 조국
조국도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순전히 민정수석의 역할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진짜 조국이 마음을 먹었더라면 검찰총장 따위가 함부로 못했죠. 조국이 진짜 민정수석 자리에 있어서 마음을 먹었더라면 국정원장 등이 그 밑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말한 대로 부하 직원일 뿐이죠. 군대 조직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길 원했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민주사회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뭔가 그랬던 거죠.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자꾸 이상한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님 맘대로 하세요. 6개월 지나면서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이제 집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냐. 1년밖에 안 됐지 않냐. 막 이렇게 막 해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문재인이 촛불 민심을 배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 뒷소식을 모르겠어요. 40일이 넘어갔을 텐데 한 번 사람 내보내고 원론적인 얘기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소선 여사 청와대 안으로 모셔 들어간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 전태일 여사의 어머니. 이렇게 어쩌면 외면할 수 있느냐. 박근혜 외면한 거 뺨치더라. 그래서 국민의 심장에 대못 박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어요. 노동자의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또 죽었어요. 삼성 거기에서 또 한 명이 또 죽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또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낳는데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대요. 아기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대요. 심장이 뭐가 어떻게 돼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수술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삼성 기흥공장이었던 것 같아. 전자라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내뱉지도 못하고 들이마시지 못할 독성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끼케 마스크 한 장 주고 지금 계속 버티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왜 못 고치게 하냐고요. 왜 방독면 안 주냐고요. 왜 그까짓 게 얼마나 되냐고. 왜 삼성 일가의 주머니에 돈을 더 채워주려고 그거 하나 개선 안 시키냐 이거예요.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문재인 행정부에서 뭐하냐 이거예요. 국회의원 이자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검찰은 뭐하고 사법부는 뭐하냐 이거예요. 경찰은 뭐하냐 이거예요. 왜 조사도 안 하고 안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모든 그 사회의 권력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모든 권력들을 다 쓸어 담는 최고의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다. 이거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재인이. 아주 점수 100점 만점 10점 정도 요건 줄 수 있어요. 그거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조국 그래서 세웠어요. 조국 잘했어요. 그 지점은. 민정수석으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위에 군림하지 않은 거. 당연히 검찰총장 위에 군림하니 경찰총장도 당연히 그 밑이죠. 수하죠.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조국이. 잘했죠.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샌님인가? 뭔가 좀 끝발이 없어요. 뭔가 칼을 막 휘두르보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그 청년 시절에 뭐 노동운동도 하고 뭐 무슨 활동을 하긴 했는데 뭐 샌님 같은 구석이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요번에 무슨 세 개 정도의 증거가 나왔지만 증인으로부터 아예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반대 표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아니 자기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장관 임명에 대해서 찬반을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처음부터 정치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엄청 정치적이었다고요. 자기가 뭔데 반대고 말고 해요. 자기가 뭔데.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법무부 장관 임명은. 그렇잖아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들고 하는 거지 검찰총장이 그거 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3명이나 증언을 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서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오게 되면 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은 엄청 정치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고발이 10건이나 들어간 나경원 수사도 안 해. 그랬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때 뭐 바로 등장하고 막 살려달라.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달라.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이. 근데 감금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얘네들은 조사도 안 받네? 자기에게 대표성도 없는데 범죄는 각각 개별적인데 나 혼자 조사받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 10명이 다 뭐 길거리에서 쌈박질을 벌였어요. 그럼 두목만 그 조사받으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황교안이 뭐라 그래요? 나 하나 조사받으면 되는 것처럼 무슨 자기가 뭐 무슨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법 공부를 했다는 자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경원도 비스무리하게 뭐 그러고 그런 거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고요. 게다가 되게 그 법을 다루는 어떤 한 기관의 그 최고 수장의 말 같지도 않은 거. 요번에 그 저기 뭐야 국감장에서 보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마누란 그런 여자가 아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그 미술 행사를 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후원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그 와이프, 연계죠? 윤석열에 비해서 굉장히 젊죠? 이쁘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아닌데, 쪽에서, 그 문화계에서 몇천억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4명 정도 뭐 이렇게 받거나 2명, 3명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렀던 일들이 갑자기 막 8건 뭐 10몇 건 막 후원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후원이 와이프를 통한 윤석열에 대한 뇌물이 아니겠느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뇌물인지 아닌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윤석열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돈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답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의 한 조직의 수장으로 그건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되지. 우리 마누란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국감장에서 말할 감사를 받는 사람들, 감사를 받을 사람의 말인가요? 받는 사람의? 아니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박근혜도 내 동생 지만이가 아니라면 아니야. 이게 말의 방구예요. 근데 이런 게 통하네 한국 사회에서는요. 저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게. 아무튼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 이게 한두 번 말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심지어 지금 국힘당에서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당연하니까. 자기들은 그쪽 편이지만 그렇다고 겉으로 어떻게 반대를 해요? 똑같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싫어요. 조지 부시는. 뭔가 싫어. 싫지만 평화하자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평화하자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저쪽이 동토의 왕국이라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동토의 왕국이라면 거기에 더 냉정하게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거기에 훈풍을 불어줘야지. 따뜻한 바람을 불어줘야지. 그래야 그 몇 겹 껴입었던 외투를 벗는 거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지. 그래서 햇볕 정책을 펴야 되는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싫지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조지 부시하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뭐 대화하고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난 걸 봤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았죠. 그냥 기자들 앞에서 대충 그 포즈 취하는 건 봤는데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개혁의 당위성은 있단 말이에요. 미통당도 반대는 못하지. 지네 편이지만 반대는 못하죠. 그래서 미통당에서도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이 뭐냐는 거죠. 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에요. 개혁은요.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무수부리의 권력을 분쇄하는 거예요.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이게 검찰 개혁. 무슨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거예요. 경찰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조직 개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앙 집권력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는데 검찰 조직도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경상북도 검찰은 경상북도에서 뽑는 거예요. 경기도 검찰은 경기도에서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는 제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좀 공수처 설치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만, 왜 그래요? 공수처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는 거니까.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기소권, 수사권 나누재요. 나누자고 하면서 공수처 설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찰은요, 검찰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하잖아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수처 설치하지 않고요. 검찰총장 역시도,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행정부 역시도, 사법부 역시도, 사법부의 무슨 총장이 누군가요? 아무튼 대법원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공수처 특별히 설치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지금 뭔가 검찰에 대해서 부하로밖에는 군대 조직의 부하로밖에는 살 수 없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 중에 누구가 예를 들어서 남대문 경찰서 무슨 특수수사 제1과장이 윤석열의 비리를 감지를 했어요. 그럼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공수처 필요 없죠. 국힘당이 반대했던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좀 반대했던 거예요. 민주사회로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려면 일단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란 말이에요. 검찰 조직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나누는 거예요. 수사는 경찰, 기소만 법률적인 것만. 그래서 법 공부하는 거예요, 지들이. 기소권만 검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경상북도 검찰은 경상북도가 뽑고 인천검찰, 직할시 검찰은 그 직할시가 뽑고 부산직할시가 뽑고 광주직할시가 뽑고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을 좀 더 민주조직으로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근데 지금 호도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라고?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이 해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편먹고 살았지. 지금 왜 경찰이 난리를 쳐요? 지들의 권력을 줄이려고 하니까. 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향유하고 휘두르고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언론에까지 나와요. 우리는 법을 적용하지 법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이게 검찰이잖아요. 법을 적용만 하지 적용받지 않는다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하라고요. 니네가 하지 말고 경찰이 하라고요. 검찰은 그런 수사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라고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은 대통령 빼고 다 하라고요. 다 하라고요.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을 벌이거나 사법농단을 벌이면 박근혜처럼 국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일어나서 끌어내릴 거예요. 박근혜 파면시키듯이 파면시킬 거예요. 형사소추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못하잖아요.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잖아요.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지만 국민이 파면시켰잖아요.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살아있는 권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적당히 타협을 했네요. 원론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수처를 설치했어요. 이거 하겠다네요. 이거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자세한 건 몰라요. 전문가들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행보를 하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행보를 해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하면서 사법부 이번에 마지막 거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6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6가지 말했잖아요. 마지막 거는 여기까지 말하지 않았다가 마지막 거 말한 게 뭐죠? 판사들 사찰. 이건 범죄잖아요. 근데 대검에서 내놓은 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다.
무슨 뭐 이미 있는 이야기들 뭐 인터넷에 있는 것 정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옳은 일이냐는 거죠. 이게 추미애가 보통이 아니에요. 뭐 워낙 그 강경한 태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기가 많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줘요. 그리고 보통이 아니에요. 정치했거든요. 국회에서 한두 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만만하지 않아요. 지금 슬쩍 그 얘기했잖아요. 사찰했다. 사찰했다 했는데 대검에서 변명적으로 내놓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뛰어넘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추미애가 이거 말했을 리가 없어요. 인터넷에 놔두는 정도 이 이야기를 취합해서 한 건데 이게 무슨 사찰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검에서 변명하면서 자료를 6페이지인가 7페이지 내놨다면서요. 이 정도만 갖고 사찰 비위가 있다 말할 추미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어떻게 했죠? 감찰부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무지하게 나올걸요.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도 기분 나쁘니까 제주도에 뭐 판사가 글 올리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대검에서 변명으로 내는 거 그건 정당하냐? 아니 증거를 취합해서 증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 갖고 법리 다툼을 벌여서 유무죄를 따져야 될 검찰이 판사들이 무슨 성향이나 따지고 무슨 뭐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죠.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사라는 자들은 그만큼 그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에 대한 감도 없는 거예요. 감도. 그러니까 대단히 같이 걸음을 걸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공지영도 뭐라 그랬어요? 소설 읽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본 것들이 법전이나 읽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판결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옳아 보여요. 법전 있고 법리 다툼이나 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땅땅땅 하면서 사람들 벌이나 주고 앉았으니 그 일을 5년하고 10년하고 15년 하다 보면 저렇게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변명이라고 내놓는 것이 대검에서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좋아하고 무리를 야기한 법관, 무리법관 이런 거 왜 자기들이 그 참고 자료를 왜 써요? 그렇지 않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추인 갈등이 아닌가? 이게 선진 사회라면 이게 구미가 꼭 어디서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조직의 수장이 무슨 비의사실로 걸리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개인의 일이에요. 철저하게. 그 윤석열 개인의 비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검찰이 막 무슨 단체로 자기네 내부에 무슨 그 웹사이트에 글 올리고 무슨 어느 지방 검찰청장이 지검장이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이게 웃기다는 거죠. 이게 검찰 조직이 전체주의 성격의 사회임을 조직임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 미통당도 길길이 날 때 왜 그래요? 이게 개인의 비위가 아니에요.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인 시민의식이 떨어져 보이는 게 제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동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한국 사회가 이런 지점이 시민의식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민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가 빠진 거죠. 싹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우리가 자유스럽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이전에 박정희의 그 어마무시한 압제에 굴하지 않고 인권과 자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쥐두새도 모르게 죽는다 이런 말 그냥 공공연하게 초등학생인 우리들도 말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지 마라 이런 말이 그냥 흔하게 있었어요. 이게 윤리고 도덕이었어요. 온 국민에게 강요되었던 윤리고 도덕이었어요. 나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라님이란 말을 썼어요. 누가 나라님인데요? 왕조시대예요? 대통령이 나라님이에요? 공복이지. 노예예요, 노예. 노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누가 나라님이에요?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버지니아 텍의 어떤 한국 아이가 여기서 총질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미안하다고 그랬다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도 안 미안해요. 이건 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그게 있어요. 왜요? 군바리들이 그거 심어놨다니까요. 군바리들이 그거 심어놓은 거예요. 연대 책임 맨날. 누가 하나 잘못하면 전부 기합받고 이런 거. 아니 걔가 잘못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왜 잘못했어요? 왜 미안해야 되는데 걔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탓을 하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걔가 잘못한 거예요. 똑같아요.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6개 비 윤석열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검찰총장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아야 그게 건강한 민주사회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는 약간 다르죠. 아직 덜 발전됐으니까. 이게 그래서 검찰개혁의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지검장들이 나서잖아요. 이게 검찰 조직 전체에 관한 문제로 인식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개인의 비문제에 대한 감찰이며 수사다, 조사다. 이렇게 인식이 성립되고 하는 것이 그게 민주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래를 향해서 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비해 가족들과 작은 자 가족들에게 원하는데 그렇더라면 이것은 철저하게 추운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의 비에 대한 감찰 사건이다. 윤석열이라는 개인,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감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난리냐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도 전체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비위를 왜 한국의 제1야당이 비호하고 나서냐는 거죠. 여기에 왜 국조가 왜 필요해요? 아니 제가 이낙연도 답답한 게 여기에 왜 국조를 해야 된다는 말을 왜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국조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같은 경우도 이번 경우를 보면 되게 선구자적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식견이 부족하다고 할까?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내일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고 지금 거대 여당의 수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너무 정말 코웃음밖에 안 나는 말을 한 것이다. 이게 국조가 왜 필요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에 대한 감찰하는 것이며 조사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조를 동원해서 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조직 무슨 법무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 이야기지. 이해가 되시죠? 윤석열의 범죄 사건에 대한 비사건이라고 말하지만 범죄 사건에 대한 감찰이에요.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사찰은 범죄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요, 아시죠? 윤석열이 얼마나 이번에 이렇게 맞짱 뜨냐 하면 자기가 조국을 잘라내봤잖아요. 자기가 칼을 뽑아서 조국의 목을 쳐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조국하고 추미애는 달라요. 조국은 추미애처럼 안 살았다고요. 추미애는 벌써 20년이 넘어요. 그 속에서 20년이 넘어요. 정치인으로 20년이 넘어요. 정치인으로. 그렇잖아요.
그 국회의원, 그 어마무시한 100몇십 명의 국회의원을 이끌어갔던 정당의 대표이기도 했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조국은 지가 목을 잘랐지만, 조국은 지가 목을 쳐냈지만 추미애는 안 돼요. 조국은 쉽게 말해서 힘이 없어요. 자기 권력도 안 쓰려고 했지만 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당내 기반이 없어요. 당내 기반이. 근데 추미애는 당내 기반이 있어요. 추미애 편을 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그러면 그 수많은 정치인과 검찰 한 명이 게임이 돼요? 그 170명? 몇 명이에요? 그 70몇 명, 그 국회의원하고 국힘당이 게임이 돼요? 아니 검찰이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추미애가 누구 힘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행정부이지만,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당이 있잖아요. 밀어준다고요. 응원할 거라고요. 틀려도 응원할 거예요. 일정 부분 정치적인 그 목적에 따라서 틀려도 응원할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지금. 비사실을 감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당위성 면에서도 당연히 민주당 그쪽을 들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돼요? 윤석열이 자기가? 게임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검찰 조직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검찰 조직 수호에 대한 입장은 모든 검사가 같을지는 몰라요. 모든 검사가, 전 잘 모르지만 모든 검사가 같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윤석열의 행보에 모든 검사가 찬성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내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사찰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같은 법대를 나오고 같은 그 연수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서울대 예를 들면 몇 년도 졸업이에요? 근데 자기 후배, 5년 후배가 나를 감찰했다고 보세요. 그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이 검찰한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도 지금 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칼을 뽑아서 맞짱 떠보겠다. 이건 국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요. 국민들과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좀 집단지성이 필요한데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그 우미나 정책에 따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가 돼도 여전히 시민의식이 한참 떨어진 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국민들에게 제가 삿대질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좀 정신들 차리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것이 왜 주요 갈등이냐? 이게 왜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이냐? 아니요. 윤석열 개인의 비리에 대한 감찰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나요?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감히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을 지가 반대하다가 결국 되니까 임명하니까 잘라내고 문재인 대통령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이미 윤석열을 해임시켰어야 옳아요. 근데 지금 해임시키면 안 돼요. 왜? 지가 지금 국민적 지지를 상당 부분 얻잖아요. 물론 후보가 되지 못하겠지만, 그렇죠. 후보가 되지 못하겠지만 지금 자르면 자기는 정말 무슨 열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투사가 된단 말이에요. 거대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그 부정부패 맞서 싸우다가 그 권력에 희생된 희생양쪽으로 되니까 지금은 자르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거취를 표명해라 이러면 안 돼요. 뭘 거취를 스스로 표명하기를 줘. 이 사람은 잡아 가둬야 되는 거죠. 이명박이 사찰했잖아요. 카톡 다 잊었잖아요. 2,700만 건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시민활동하는 사람들도 전부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갈아탔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찰이 이렇게
악랄한 거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와 같은 사찰을 했잖아. 이 사람은 윤석열은 잡아 가둬야 되는 거죠. 형사범으로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되지 무슨 거취 표명을 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거죠. 거취 표명을 왜 요구를 해요? 그건 정치인들이 정치적 책략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게 하는 거예요. 감찰하게 하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 중 일부가 검사하게 하는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 설치해서 거기서 그 윤석열을 조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보내는 게 맞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조직에 와야 되진 않아요. 검찰 모두를 형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지 절대로 추인 갈등도 아니고 무슨 뭐 정치적으로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미통당은 아니 국힘당은 그래서 가루가 되도록 분쇄되어야 맞다 이거죠.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할 정당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목사가 하도 정치 목사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하도 그 오해가 극심해서 말이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